안녕하세요. 노도강이 금리 충격 때문에 계속 집값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여전히 높다. 지금 가격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끌 쪽에 영끌의 성지였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사실상 2021년, 2020년 정부가 사기치고 정부가 청년들을 상대로 뒤통쳐서 집값을 어거지로 올린 곳이 저 노동항이라고 하는 지역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영끌아니들이 어떤 삶을 살지 아주 비참하고 아주 충격적으로 몰락할지를 보여주는 지역이 저 노동항이라고 하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폐악질들을 한 거죠.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저렇게 집값을 미친듯이 올려야 됐던 걸까요?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노도강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졌다. 상계동의 포레나 노원 25평이 9억 9천에서 7억 7천으로 하락했다 라는 거죠. 하계동의 청구 1차 33평이 5개월 사이에 3억이 떨어졌다. 금리 인상이 내년까지 갈 수 있어서 시장 전망이 암울하다. 이자 부담이 더 크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농구의 상계동 폴리나 노원 25평이 7억 7천. 그 전에 9억 9천인데 비해가지고 한 2억 2천이 떨어졌답니다. 8월 달에 9억 9천이었던 게 비정상이었던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였고요. 7억 7천도 미친 가격이라는 거죠. 노원구의 하계 청구 1차도 7억 1천만 원에 거래되는데 그 전에 10억 1,500이었답니다. 3억 5천 떨어졌대요. 노원구 월계 꿈의 숲 SK뷰도 8억에 거래되는 게 그 전에 11억 5,700이었대요. 3억 5,700만 원 떨어졌대요. 노원구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도 직전 실거래가보다 2억 5천만 원 떨어진 7억 5천에 매매 거래됐답니다. 6월 24일날 10억에 거래됐대요. 실제로 10억에 거래됐다고 얘기하고 10억 1,500에 거래됐다고 하는 저 가격이 정말 진짜였을까? 이제 안 믿기는 거죠. 그냥 그 부동산 업계 담합하고 자전거래하고 사기치던 그들이 만든 가짜 가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몇 년 전에 2억 5천, 3억 하던 아파트 가격이 도대체 지금 3억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현재 가격 7억 5천. 저 가격조차도 사실상 사기가 조작이 섞여 있는 가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노도강에 7억 하는 아파트 4억 대출 받고 3억 자기 돈 넣었다. 이러면 나중에 2, 3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팔아도 대출액을 전부 다 못 갚을 정도로 집값이 내려간다라고 보면 거의 맞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노도강에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이 저를 엄청나게 욕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제 집값은 여전히 미친 가격이다. 집값이 되게 많이 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2022년 11월인 지금 집값은 서울의 집값 기준에 2021년 가격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을 계산해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죠. 한 1310조 정도 된다고 하죠. 2021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전체적인 총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는 내려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저기 노도강 지역에 가격이 7억이 됐어요. 7억 7천만이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거조차도 엉터리 가격이다. 하나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그래서 영끌 매수가 몰렸던 지역이 노도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다. 무리하게 대출해가지고 산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4억을 대출한 경우에 차주가 월 이자만 266만원 갚아야 됩니다. 원리금 상환으로 하면 294만원. 금리 인상 전에 연 4%로 빌렸을 때 191만원인데 이제는 금리가 오르면서 100만원 넘게 원리금을 이자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충격이죠. 충격. 4억이라고 하는 돈을 빌렸다는 것 자체가 사실 믿기 어렵습니다. 돈을 되게 많이 버나 보죠. 294만원, 거의 300만원을 매월 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원리금으로 300만원 내면서 살 수 있을까요? 산다라고 하면 참 뭐 집을 사서 여기가 내 집이야, 이거 내 거야, 이런 마음은 참 삶을 안정적이고 편하게 만들어 주겠죠. 근데 문제는 연끌을 해서 내야 될 돈, 매달 감당해야 될 돈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금융권에서 저렇게 원리금으로 300만원 가까이 내는 사람을 나중에 금리 내려간다 그래서 150만원 내게 하고 120만원 내게 만들어 줄까요?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그리고 집값은 당분간 최소 4, 5년간은 계속해서 침체를 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최소 앞으로 저렇게 원리금으로 300만원씩 내면서 최소 5년 이상을 버텨야 되는데 버틸 수 있을까? 5년 뒤쯤 돼야 집값도 좀 내려가고 사람들이 다시 매수하겠다라고 나설 텐데 그 전까지는 매수도 없을 텐데 어떻게 견디려고 저러지? 너무 거시한적으로 무리하게 집을 샀는데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지금 손절매에서 최대한 급급매로 팔아내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제가 말을 이렇게 하지만 현재 뭐 4억 이상의 대출을 받고 원리금으로 300만원 가까이 내는 사람들에게 집을 판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닐 텐데 8억을 주고 샀는데 집값이 6억이 되고 5억 5천이 되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거래 몇 분 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가 들인 돈에 뭐 2억 이상이 날라가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다? 집값을 예측하는 것 쉽지 않은 거고 함부로 큰 돈을 빚내서 사는 것 무리한 일이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고 신중해야 되는 거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무쪼록 노동강이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아직 여전히 아니다. 현재 가격에서 절반 이하로 내려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